아니 아침마다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찬이 하원 시간에도 왜 계속 못 오는 거야? 나도 약속이 있고 일이 있는데 전 아침에는 아침밥 먹지도 않는데 굳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눈치 주세요? 너 말하는 거 다 들었다. 긴 말할 것 없고 선우한테는 내가 얘기할 거니까 얼른 짐 싸거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들과 얘기하다 언성을 높이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황경숙 씨입니다. 황 씨는 6개월 전만 해도 아들 부부에게 언성을 높일 일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리두며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기에 황 씨는 며느리에게 일절 터치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너무 왕래가 없으니 섭섭함이 생기기도 했지만 주변 친구들의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섭섭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부 사이가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았습니다. 자주 만나면 마음 한켠에 쌓이는 것도 있을 텐데 안 보고 지내니 그럴 일도 없었죠. 서로 안 보고 사니 부딪힐 것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서 편하다고 생각할 때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전화가 아니면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저희 딱 1년 반만 엄마 아빠 집 가서 살아도 돼요? 멀쩡한 집은 어쩌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그래. 너 지금 사는 집 말고 청약 넣어서 분양받은 집도 있다며. 그거 내년 말에 완공 아니야? 네, 맞아요, 엄마. 그 집 완공되려면 1년 반 정도 있어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신세 좀 질게요, 엄마. 그러니까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다음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청약 좀 넣어보려고요. 근데 실거주할 건 아니라서 피 좀 붙으면 팔 건데 그럼 저희 집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사는 집은 팔고 나서 청약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아요, 엄마. 너희 사정이 안 되는 거면 청약을 넣지를 말았어야지. 왜 욕심을 부려? 그리고 청약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 엄마, 월급만으로 애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벌이를 힘들게 일하는 거 아시면서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황 씨는 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살던 집까지 팔고 청약을 넣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외벌이로 사는 게 버겁고 힘든 건 알죠. 황 씨도 아이 둘 키우며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으로만 생활할 때 많이 쪼달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색한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선우야, 그래도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겠어. 찬이 애미는 뭐라고 안 하냐? 뭐 은혜는 싫어하긴 했는데 그 돈 네가 벌어올 수 있는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1년 반만 눈 감고 버티면 되는데요, 뭘. 황 씨는 철없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지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헤아려 주지 않는 모습이 영락없는 황 씨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너희 아버지랑 똑같니? 엄마 또 내 욕하려고 그러지? 괜찮아요. 은혜도 엄마 아빠랑 그동안 대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겠죠. 어쩜 저렇게 상대방 속을 몰라줄까. 황 씨는 순간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부모와 친해지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황 씨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면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 부부가 살던 집은 바로 옆 초등학교 덕분인지 금방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씨네 집에서 살게 되었죠. 너희는 이쪽 방 쓰거라. 작은 방이어도 크게 나온 방이라 괜찮을 게야. 황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보고 황 씨의 아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황 씨는 아들 부부의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엄마. 작은 방은 너무 작네. 우리 찬이랑 셋이서 자야 하는데 좀 큰 안방 주시면 안 돼요? 선우 엄마, 어차피 잠깐인데 애들 보고 안방 쓰라고 해. 아, 역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옆에서 같이 거드는 남편의 말에 황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생각해보니 손주랑 아들 부부 셋이서 한 방을 쓰기엔 작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만 참자는 마음으로 안방을 내어주었죠. 황 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난 후로는 봉사활동도 다니고 잠깐씩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도 다녔습니다. 오늘도 독거노인 식사를 돕는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안의 공기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가만히 귀를 귀 기울여 보니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청염 넣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청약 떨어질 줄 몰랐지. 내가 알았겠어. 그리고 나중에 너도 동의하고 시댁에 들어온 거 아니야. 청약 떨어진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나한테? 아, 당연히 화가 나지. 시댁 들어온 것도 가뜩이나 불편해 죽겠는데 청약까지 떨어지니까 화가 안 나겠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집 판돈으로 전세 구해서 나가자. 그렇지는 못해. 왜 못해? 어차피 내년 말에 우리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만 전세 구해서 살면 되잖아. 나 큰 집 안 바라고 20평이어도 되니까 나가자. 미안한데 이미 그 돈 없어. 뭐? 왜 돈이 없어? 얼마 전에 받았던 돈인데 자기가 그 돈 통장에 넣어둔다고 며칠 전에 은행 다녀왔잖아. 여보, 미안. 사실 은행 간 거 아니고 나도 모르겠다. 떡상할 줄 알고 코인에 넣었는데 돈이 좀 물렸어. 걱정 마. 코인은 무조건 버티면 돼. 좀 원금에서 할 수 있을 거야. 황 씨는 문 밖에서 잠자코 듣다 화가 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코인이라니요. 예전에 뉴스에서 연일 보도됐던 코인을 본인의 아들이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겁도 없이 그 큰 돈을 코인에 다 투자하다니. 얼마 전에 아들 부부가 팔았던 그 집도 결혼하려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해준 집이었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예, 엄마. 너 그거 정말로 코인에 다 넣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안 해? 나 생각해. 그리고 다는 아니고 일단 청약은 될 줄 알고 계약금 낼 만큼의 돈은 코인 안 하고 남겨뒀어요. 여보, 이건 잘했지. 그게 중요해.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너희 청약도 안 됐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이번엔 아들 대신 며느리가 황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황 씨는 더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일 속상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아들 부부겠구나 싶어서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잊어보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때마다 코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랑 또 싸워요. 또 뭐 때문에? 할머니가 가볼 테니까 찬이는 방에 있어봐. 네. 황 씨는 손주의 말을 듣고 안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다투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왔었는데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서 문이 열렸죠. 엄마, 왜요? 저희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급한 거 아니면 좀 이따가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너희 싸우냐? 찬이가 아빠 엄마 싸운다고 내 방에 왔길래 온 거야. 며칠 전에 집 전세금으로 다퉜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조금 실랑이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애가 보는 데서 싸우면 되겠어? 네, 죄송해요, 엄마. 조심할게요. 찬이 이 자식은 그새 쪼르르 달려가서. 그 후로도 종종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자식 일에 매번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 1년 반만 잘 버텨보자 생각했죠. 그런 황 씨의 다짐이 무색하게 아들 부부는 황 씨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혜가 찬이 어린이집 하원 때까지 도착 못할 것 같다고 하던데 엄마가 가서 찬이 좀 하원시키세요. 뭐? 아우 진작 말해야지. 엄마도 지금 친구들 만나러 나와 있는데. 아유, 오늘만요. 저도 지금 일하느라 갈 수가 없어요. 엄마, 부탁 좀 드릴게요. 황 씨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부탁하는 아들에게 안 된다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 요즘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 같이 사니까 도와줘야 할 일이 계속 생기네. 야, 나 먼저 가봐야겠다. 어린이집 하원 대신해줘야 된대. 얘 경수가 너 이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 안 되는 건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해. 그래. 먼저 가서 미안.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때 보자. 황 씨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불이 나게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이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손주 찬이를 하원시켜 집에 도착했는데도 며느리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할머니, 우리 엄마 오늘 친구 만나러 갔어? 좀 있으면 올 거야.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게. 6시가 지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오지 않고 손주 하원시켜 집에 잘 도착했냐고 묻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황 씨는 왠지 앞으로도 손주 하원시키는 일이 본인의 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손주를 하원에서 봐주는 일은 황 씨의 일과가 되었죠. 여느 때처럼 손주를 데리러 갔을 때 손주의 담임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할머님이 자주 오시네요. 아이 봐주시러 근처로 이사 오셨나 봐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아들 부부가 바쁘네요. 아, 이제 찬이 어머님이 일하시는구나. 어쩐지 요즘 계속 하원을 할머님이 해주시길래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묻는 선생님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황 씨는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를 하원시키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도 아직도 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황 씨는 버거웠습니다. 황혼 육아라는 말이 있어도 며느리가 전업주부니까 아이들 봐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도 상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해 말년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들 부부가 독립을 해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될까봐 겁도 났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요? 찬이 애미도 그렇고 너도 도대체 몇 시에 오는 거니? 저녁은? 은혜가 요즘 답답하다 그래서 둘이서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찬이는? 찬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황 씨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 대신 급하게 손주에게 저녁을 차려주게 되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 황 씨도 사생활이 있는데 매번 손주 하원 시간에 맞춰 약속을 잡아야 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는데 폰이 울려서 보니 하필 아들이었죠. 굳이 들어보지 않더라도 아들이 뭐라고 할지 황 씨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짜증이 올라와 전화 받자마자 퉁명스러운 말투가 나갔습니다. 왜 또 전화했냐? 은혜가 오늘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엄청 신내림 맞았어요? 오늘도 하원 부탁드려요, 엄마. 은혜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영화 본다고 해서 하원 시간 못 맞출 것 같다고 하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4번이나 엄마가 하원시켰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지. 왜 또 너한테 연락해서 얘기하니?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라 불편한가 봐.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은혜가 낯가림이 있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좋은 애예요. 얼마나 좋은 애면 이름이 은혜겠어. 아무리 낯가리고 불편하다고 해도 아침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 봉사 나가거나 약속 있어서 나가면 그제야 방 밖으로 나온다더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들 부부 싸울까봐 참으려고 했지만 황 씨는 점점 며느리의 행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지 서방 출근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침 차리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청소나 설거지 같은 뒷정리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부모 집에 들어와 사니 억울하고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시부모도 마냥 그 상황이 좋을까요? 황 씨는 본인이 들어오라고 억지 부린 것도 아닌데 지들이 밀고 들어와서는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상황에 점점 더 힘들어졌죠. 하루는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며느리에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차님이야. 밖으로 좀 나와봐라. 방 안에서 대답하며 문도 안 여는 며느리에게 문 좀 열어보라 하니 며느리는 마지못해 한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그 모습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할 말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른 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 집 들어와서 전보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알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좀 하려고 불렀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금 같이 산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래도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좀 맞춰야 하지 않겠니? 네. 아니 아침마다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고 쳐. 찬이 하원 시간에도 왜 계속 못 오는 거야? 나도 약속이 있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 주니까 정신없이 가야 해서 난감해. 황 씨가 말을 끝내자마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침에는 아침밥 먹지도 않는데 굳이 나가야 돼요? 아침 차리시는 거 아버님이랑 오빠 때문에 차리는 거지 저 때문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눈치 주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상상도 못했던 말이라 순간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아침을 먹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도 같았죠. 그래서 황 씨는 며느리에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애미 말도 많네. 그럼 애 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건 제가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황 씨는 며느리와 한 말도 있으니 앞으로의 손주하원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독거노인 점심 봉사를 하러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오늘은 봉사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저녁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끝나갈 무렵 또다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폰에 아들의 이름이 뜨는 순간 또다시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죠. 왜 전화했어 선호야? 엄마. 죄송한데 집사람이 또 갑자기 일이 생겼다네. 또? 엄마 오늘은 안 돼. 왜 에이미한테도 저번에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면 어떡해. 황 씨는 아들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계속 받아주면 앞으로 반복될 걸 알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저녁 약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랑 다르게 며느리가 안방이 아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표정이 화난 사람 같았습니다. 찬이는 벌써 자니?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손주보다 봉사활동이 더 중요하세요? 시어머니의 물음엔 답도 안 하고 지 할 말만 하는 며느리를 보니 황 씨는 여태까지 며느리에 대해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니, 우리 찬이가 오늘 친구들 다 가고 혼자서 어린이집에 6시 넘도록 있었대요. 손주가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었던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황 씨의 탓도 아니고 본인이 못 가서 그런 걸 왜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건지 황 씨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못 간다고 말했는데 참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제가 급한 일이 있다는데 대신 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급한 일이라는 게 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 나랑 한 얘기는 잊었어?
그리고 난 분명 못 간다고 아들이 전화했을 때 얘기했어. 아니 그리고 애가 늦게까지 있는 게 마음 아프면 너가 갔어야지. 내 탓도 아닌데 탓하지 말고. 어머님이 못 가서 그런 거니까 어머님 탓이죠. 참내 별꼴을 다 보겠네. 아니 그게 왜 내 탓이냐? 나도 이제 갑자기 연락 주면 못 간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막말로 너 일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바쁘게 다녀? 그 시간에 당연히 너가 애 데리러 가야지.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못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 씨는 지금 시집살이도 아니고 며느리 살이를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영 아니었죠. 생각이 많아져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안 가 퇴근한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좋았어요, 엄마. 밥은 먹었냐? 아니요. 엄마, 잠깐 저랑 방에서 얘기 좀 해요. 황 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찬이 늦게까지 있어서 속상했다는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세요? 엄마 손주 하원 시키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귀찮으세요? 상대방 대답은 듣지도 않고 지 할 말만 하는 건 며느리나 아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고세를 못 참고 전화로 아들에게 고자질하는 걸 보고 황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낼 사람은 본인인데 왜 지들이 더 난리인 건지 이해도 가지를 않았죠. 생활비며 식비며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도 안 주면서 지들이 마치 집 주인인 마냥 나대는 꼴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편의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 건지는 진짜 모르는 거야? 너네 여기 들어와서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 그동안 엄마 아빠 불편하게만 했지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저희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좀 넘는 시간인데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봉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손주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주변 보면 다들 손주는 할머니들이 봐주던데. 황 씨는 아들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지만 안방에는 며느리가 있고 옆방에는 남편이 있어서 언성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봉사활동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만 가니까 이날은 빼고 이틀은 하원에서 봐줄게. 그래 엄마, 어차피 해주실 거 기분 좋게 해주지. 서로 감정 다 상하고 해준다고 하면 뭐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봐준다고 하셔서 정말 땡큐해요 엄마. 가끔 갑자기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며느리도 전보다 하원 시간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주니까 황 씨는 그마저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덜 힘들어졌지만 이젠 주말이 힘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너무 늦게는 안 올 거예요? 만약 저녁 때까지 안 오면은 먼저 저녁 드세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참, 찬이 미열 있어서요. 보시고 열난다 싶으면 해열 때 좀 먹여주세요. 주말만 되면 손주를 황 씨에게 맡겨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만 나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손주 육아는 황 씨의 몫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 부부는 지 자식이 열이 나는데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다른 젊은 부부들은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이곳저곳 잘만 다니던데 아들 부부는 본인들 생각만 하는 걸 보니 황 씨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들 부부가 손주만 두고 나가는 걸 보고 황 씨의 남편도 주말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황 씨와 손주 찬이만 집에 남게 되었죠. 할머니, 심심한데 나가자. 잔이 심심하구나. 그럼 놀이터라도 갈까? 안쓰러운 마음에 손주와 손잡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놀이터에 아는 친구도 없지만 해맑게 웃으며 노는 손주를 보니 황 씨도 입가에 미소가 생겼죠. 하지만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황 씨가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예전처럼 빠르지가 않아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손주를 미처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져 바닥에 엎어져 있는 손주를 보니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손주의 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떨어지는 순간 앞니로 아랫입술을 물어서 찢어진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몇 반을 꿰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황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우야 큰일 났다. 찬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어. 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인데 몇 반을 꿰매야 한다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전화를 끊고 오래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황 씨를 보자 대뜸 화내는 아들 부부. 황 씨는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옛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아유 엄마,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아들이 황 씨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며느리가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응급실이라 사람도 많은데 주변에서 다 쳐다보는 것 같아 황 씨는 부끄러워졌죠. 어머님, 창이 다치게 하시면 어떡해요. 무릎 상처 난 것도 속상한데 어떻게 입술을 꿰매야 할 정도로 다치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늙으면 죽어야지. 지금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지금? 손주가 둘도 아니고 고작 한 명인데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냐고요. 황 씨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빗으로 꽂혔습니다. 속에선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나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너무 화가 나 보여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응급실 사건이 있고 난 후 황 씨는 아무래도 아들 부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주 찬이가 입술이 아프다며 밥을 안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했고 며느리가 손주의 입술을 보다가 한 번씩 황 씨를 쳐다볼 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기를 몇 주. 황 씨는 봉사활동을 가는 날인데 아침부터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신이 쏘시지? 어제 파 다듬느라 허리 숙이고 있어서 아직도 아픈 건가? 잠깐만 그러고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같이 봉사하는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경수가 얼굴 빛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 축축 처지는 것 같아. 많이 힘들어 보인다. 오늘은 얼른 들어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게. 아이고 힘들 텐데. 고마워. 황 씨는 힘들어서 먼저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잠시 약국에 들러 몸살 감기약을 사고 집에 도착하니 평소 집에 오는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서 흥분해서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화난 일이 있나 대수롭지 않게 거실에 가방을 놓아두는데 며느리의 말이 귀에 딱 꽂혔습니다. 야, 진짜 웃겨. 그래, 그렇다니까. 이 노인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황 씨도 사람인지라 무슨 말인지 궁금해 가까이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나 아침도 안 먹는데 나와서 아침 텔려고 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손주 하원도 안 해줘.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뭐라더라? 독거노인 점심 봉사한다는 것 같던데. 알게 뭐야. 평생 집에서 놀고 먹다가 늙어서 봉사 다니는 거면서 엄청 사람 좋은 척 한다니까. 그 핑계로 손주도 잘 안 봐주려고 해. 엄청 바쁜 척 한다니까. 뭐가 그리 바쁜지. 야, 꼴 보기 싫어 죽겠다. 1년을 더 어떻게 버티냐? 황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영락없는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 하나 못 봐서 입술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다 늙어서 주름 자글자글한 몸이 뭘 그리 소중하다고. 몸을 던져서라도 애를 받았어야지. 그리고 우리 신랑 코인 한 것도 다 어머니 탓 아니냐?
지 아들이 아무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려야지. 그것 때문에 살잔치 팔고 코인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진짜. 코인을 한 건 아들 잘못인데 이게 황 씨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시어머니 탓을 하는 며느리가 황 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황 씨는 너무 화가 나 안방 문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늙을수록 사람이 염치가 없나 봐. 지 아들이 집 날리고 지금 개털됐는데 아니 이 집 우리 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어떻게 사냐고. 이 집에서 어떻게 쫓아냈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황 씨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황 씨가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탓인지 며느리는 커다란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게 지금 할 말이냐? 일찍 오실 거면 오신다고 연락 좀 주시지. 언제 오셨어요? 너는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데 그 정도 연락은 미리 주셔야죠. 낮에 저 혼자 집에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너 말하는 거 다 들었다. 긴 말할 것 없고 선우한테는 내가 얘기할 거니까 얼른 짐 싸거라. 네? 다 들으셨다고요? 아니 음침하게 문 밖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슨 짐을 싸요? 내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했어도 천성은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본 모양이야. 당장 나가거라. 황 씨가 나가라고 거듭 말하자 며느리는 한참을 대답도 없이 서 있더니 황 씨 옆을 휙 지나쳐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황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황 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때마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혜한테 집 나가라고 했어요? 걔가 그 말만 하던. 은혜가 너무 울면서 말해서 잘 못 들었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일 일찍 끝내고 집으로 오거라.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회사에 얘기해서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오는 길에 은혜한테 다 들었어요. 그냥 친한 친구랑 하는 말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냐? 엄마는 친구들이랑 할머니 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엄마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 입장이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 그걸 이해 못 해주세요? 안 할 순 없지. 근데 그걸 내가 들었잖니. 그리고 너 은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었냐? 대충 들었죠. 난 걔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아주 무서운 애더라.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얼굴 보며 살 수 있겠어? 시댁 들어와서 지내느라 마음고생하는 앤데 좀 받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들 맘대로 들어와 놓고는 하는 말이 너무 뻔뻔했죠. 꼭 황 씨가 합가하자고 한 것처럼 말하는 아들놈이 거슬렸습니다. 내가 너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했냐? 그래도 어차피 허락하신 거 좀 보듬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너희들 지금 보니 염치도 없다. 내가 너희 살던 집 팔고 내 집 들어오라고 했어? 내가 등 떠밀었어? 난 분명히 서로 불편해진다고 처음에 싫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사정했잖아.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 불편하게 만들 일이 없을 거라고. 물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해 못 해주실 줄은 몰랐죠. 내가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한테 눈치를 줬니? 아니면 며느리 보고 밥을 하라고 하던? 너네 그동안 내 집 들어와서 살면서 엄마 불편하게 안 할 거라며? 그래 놓고 이게 뭐야? 그래서 엄마 아빠 불편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많이 놔두러 다녔잖아요. 그럼 네 자식은 왜 안 데려가냐? 너희 둘만 나가면 엄마랑 아빠는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니? 남의 손주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 평일에 노인들 봉사 다니는 거 모르니?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주말에 쉬어할 거 아니야. 평일엔 아침마다 아들밥 차려주고 그러고 봉사 다녀왔다가 오후에 손주 보고 주말까지 일하는 건 너무한다 생각 안 들어?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낸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직 1년은 더 지내야 하는데요. 나 이대로는 일주일도 못 참는다. 너희 부부가 할 일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제 각자 살자. 엄마, 각자 살자니 내가 남이야? 저 집 한 돈 남은 거 몇 천밖에 안 돼요. 이 상황에 집을 어떻게 구해? 며느리 보고 구하라 그래. 고마운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하고. 엄마, 집사람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주눅들었었어요. 그 사람한테까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시집살이? 이 자식. 야, 내가 지금 며느리 살이 중이야. 그것도 내 집에서. 걔가 아침에 밥을 해 아니면 내가 걔한테 일을 시키던. 하는 거라곤 뒤에서 시어머니 욕하는 거밖에 없더구만. 황 씨는 아들놈을 보면서 진짜 내가 키운 아들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며느리 편 만드는 아들놈이 꼴도 보기 싫었죠. 됐고, 일주일 줄 테니까 집 구해서 나가. 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 부모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엄마 왜 그래? 난 분명히 말했어. 집 구해서 나가서 살으라고. 엄마, 저 안 보실 거예요? 엄마 저 못 보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한다. 너희들 안 보면 그뿐이야. 나중에 아쉬울게 누군지 보자. 아유 엄마 왜 그래 엄마. 황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밤에 짐을 싸 며느리의 친정으로 간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손에 이끌려 울면서 가는 손주를 볼 때는 황 씨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자식, 선 그으며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결혼할 때 아들 부부 집도 해주고 애 키우면서 외벌이로 힘들다길래 금전적으로도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었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한없이 베풀기만 바라는 자식이면 황 씨도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관계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아들 부부로 인한 생채기가 시간이 지난다 해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찾아오면 그때는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